KKMD 671화 미국 지식 공유 사이트 쿼라 인용 F-16을 매개로 한 KF-21 보라매와 라팔의 성능 비교 승부의 관건은 땡땡땡에 달려있다? 꽤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과 그의 최고 라이벌로 떠오른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기체이기 때문에 라팔과 비교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라팔과 F-16을 비교하는 내용들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F-16의 스텔스 성능을 가미하고 첨단 기술을 투입해 대형화시킨 결과물이 KF-21 보라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팔 대 F-16이라는 주제의 글에 F-16 대신 KF-21 보라매를 넣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미국의 지식 공유 사이트 쿼라에 올라온 F-16과 라팔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전투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식인들이 답변해 놓은 내용을 번역하면서 KF-21을 대입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KF-21 보라매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에게 4.5세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되는 라팔의 상황인식 능력과 통합 전자전 능력에 비해 KF-21 보라매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번역이 끝난 후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각 기체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 부분은 자료마다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 일단 논의에서 제외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개인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영상들보다 다소 내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쿼라에 올라온 질문과 지식인들의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F-16과 라팔은 1978년과 2001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다. 프랑스 라팔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편 F-16 파이팅 패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다양한 국제 분쟁에서 수십만 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소화해냈다. 완벽한 설계에 대한 증거로 최신 버전인 F-16B 블락 70는 시계 내 근접 공중전은 물론 신뢰성 유지 관리 및 시간당 운용 유지 측면에서 여전히 라팔에 맞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팔은 향후 추가적으로 개량될 여지가 상당히 크며 다소는 최근 크게 늘어난 주문량에 대비해야 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F-16 블락 70는 아마도 F-16 모델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F-16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 공군은 20년 동안 새로운 F-16을 도입하지 않았다. 당시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F-15 이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F-16은 범용 기술이 적용된 저비용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이후 최고 수준의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했다. F-16 대비 프랑스 라팔이 지니고 있는 뚜렷한 장점들. 1. 라팔은 F-16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현저히 작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 라팔은 또한 F-16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은 첨단 통합 전자전 장비 스펙트라와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델타 이게다 카나드까지 갖춘 라팔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F-16보다 현저히 작다는 설명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쿼라 답변 페이지로 가보면 라팔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라팔은 F-35나 KF-21처럼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된 기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펙트라 통합 전자전 장비의 제밍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능동적으로 회피하고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재료나 코팅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더해 라팔은 자동 지형 추적 AFT 기능을 통한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에 의한 피탐 가능성을 낮추고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나
전자광학 센서, 업트로닉스 같은 수동식 탐지 센서를 적극 활용하여 레이더파 방사로 인한 피탐 가능성도 낮추고 있습니다. 라팔이 지닌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인 스펙트라 통합 전자전 장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팔 기체 곳곳에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3개와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 3개, 그리고 적외선 센서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종석 바로 앞부분에 일명 FSO라고 불리는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와 TV 카메라로 구성된 옵트로닉스가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곳곳에 장착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스펙트라 통합 전자전 장비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라팔은 기체 곳곳에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F-35의 전자광학 분산 개구 적외선 시스템 EODAS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는 최상위급 상황인식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내장형 통합 전자전 장비 스펙트라는 이러한 상황인식 센서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파일럿에게 전달하고 닥쳐온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일럿에게 전파교란 제밍, 체프나 플레어 발사 혹은 빠른 회피 기동 같은 수단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16도 전파교란을 위한 AN/ALQ-131 ECM 포드와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 그리고 체프 플레어 사출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센서가 부족한 F-16은 상황인식 능력 자체가 라팔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스펙트라처럼 각종 데이터들을 빠르게 융합하여 파일럿에게 유용한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내장형 통합 전자전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16에 장착되는 전자전 장비 AN/ALQ-131은 외부 하드포인트에 장착되는 포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장 탑재력을 떨어뜨린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KF-21 보라매의 상황 인식 능력과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KF-21 보라매도 라팔처럼 IRST와 통합 전자전 장비는 내장형으로 갖추고 있지만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는 외부 포드로 개발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기체 곳곳에 심어져 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서 상황 인식 능력 측면에서는 라팔이 KF-21 보라매보다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전 능력은 상황 인식 능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멀리서 보다 정확하게 적기 및 적대적 레이더파를 인지할 수 있는 쪽이 먼저 효율적으로 전자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 블락2까지는 상황 인식 및 전자전 능력에서 라팔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라팔은 가변 추력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 미티어 시계외 공중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KF-21 보라매도 미티어를 탑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위력은 A사 레이더의 성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 쌍발 엔진 전투기 라팔은 전투작전 수행 시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KF-21 보라매 역시 쌍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라팔에 탑재되어 있는 스네크마 M882 엔진은 FA-50에 장착된 F404급 추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KF-21 보라매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라팔은 F-16에 비해 더 넓은 전투행동 방향을 지니고 있다. KF-21 보라매도 F-16보다 2배 이상 더 넓은 전투행동 방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라팔은 더 우수한 성능의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서 F-16보다 뛰어난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라팔의 추력대 중량비는 1.256이고 F-16C의 추력대 중량비는 1.375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전 능력에서 추력대 중량비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ing면 하중입니다. 그런데 ing면 하중에서는 라팔이 F-16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ing면 하중은 선회율과 추력대 중량비는 가속 성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동성 측면에서 라팔이 F-16보다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KF-21 보람에는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저피탐 형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성과 선회율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KF-21 보람에는 F-22나 F-35와는 달리 외부에 무장을 탑재해야 하므로 외부 항력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KF-21 보라매가 내부 무장창을 가진 스텔스기로 진화한다면 기동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 라팔은 마하 1.2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지만 F-16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다. KF-21 보라매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5년 뒤를 목표로 한국형 F-414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으니 KF-21 보라매의 슈퍼크루징도 기대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라팔은 F-16에 비해 센서 융합 및 상황인식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라팔 조종석 전방에 위치한 FSO 일명 전방 광학장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FSO는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와 고성능 TV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열 신호와 시각 신호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레이더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침묵에 유리하고 적의 전파 교란, 제밍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팔은 기체 곳곳에 설치된 탐지용 센서와 FSO로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시켜 적을 포착하고 추적하다가 본격적인 교전 상황이 되면 스펙트라 내장형 통합 전자전 장비를 가동시켜 적의 레이더, 레이저, 그리고 적외선 장비들을 교란시킨다는 설계 이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라팔이 불티나게 팔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8. 라팔은 2030년 또는 그 이후까지 생산을 계속할 예정이며 F-16 생산 라인은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해체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F-16의 부품 조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 공군은 2060년까지 라팔을 운용하겠다고 도입국들에게 보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년 내에 생산 라인이 해체될 F-16의 부품 수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2032년까지 블락2 버전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된 라팔보다 무려 30년 늦게 실전 배치되는 것이며 퇴역하는 시기도 최소한 2090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보유한 블락3로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설계 개념상 수명은 라팔보다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F-16B 블락 70가 라팔을 능가하는 부분들. 1. F-16의 대당 구매 비용은 라팔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F-16의 가장 최근 버전인 블락 70-72는 KF-21 보라매보다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KF-21은 라팔보다 당연히 월등하고 F-16 블락 70-72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수십 개 나라 여러 공군들에 판매된 F-16은 다수의 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도 폭넓은 범위의 무장들이 통합되어 있다. KF-21 보라매에는 AIM-120이나 JDAM 같은 미국산 무장은 물론이고 미티어, 아이리스-T, KPD-350K, 타우루스 같은 유럽제 무장, 그리고 KGGB와 천룡 장공지, 초음속 대함미사일 및 국산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한국산 무장까지 통합될 예정입니다. 통합되는 무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KF-21이 라팔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F-16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4세대 전투기로 지금까지 총 250대 생산된 라팔에 비해 4,600대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산되었다. 현재 프랑스 공군과 아랍에미리트 공군 등에 주문되어 생산 대기 중인 라팔의 숫자가 270여 대 정도 됩니다. 별다른 사고가 없는 한 라팔의 최종 생산 숫자는 520대 정도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현재 대한민국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50대로 예정되어 있는 KF-21 보라매가 라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바로 총 생산 숫자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F-16 블락 70-72는 12,000 비행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 라팔의 기대 비행시간은 8,000시간에 불과하다. 5. F-16B 블락 70에 탑재된 APG-83 A4 레이더는 최신 라팔 모델에 장착된 RBE-2 A4 레이더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APG-83 A4 레이더는 매우 강력하지만 F-16에서 최대 출력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라팔에 탑재된 RBE-2 A4 레이더가 실전에서 더 나은 탐지 범위와 해상도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6B 블락 70에 탑재된 APG-83 A4의 성능이 라팔에 탑재된 RBE-2 A4 레이더보다 우수한 것이 확실하지만 소형 단발 엔진 전투기인 F-16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라팔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팔은 쌍발 엔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KF-21 보라매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라팔에 탑재된 스네크마 M88E 엔진보다 훨씬 더 강한 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보라매는 쌍발 엔진 전투기이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국산 A4 레이더가 라팔에 탑재된 RBE-2 A4 레이더보다 더 큰 크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KF-21 보라매의 A4 레이더가 라팔의 A4 레이더보다 더 강력한 탐지 능력을 지니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식 공유 사이트 코라에 올라온 질문, F-16과 라팔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전투기인가에 대해 아이자드 사이드가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프랑스 다소 라팔과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간접적으로 남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역주를 통해 지적했듯이 라팔에 비해 F-16이 불리한 점이라고 예시한 부분의 상당수를 KF-21 보라매가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 능력과 통합 전자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라팔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답변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보잉을 압박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서방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항공우주 강국이 프랑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4.5세대 전투기 라팔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KF-21 보라매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에게 라팔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즉 4.5세대 최고 수준의 상황 인식 능력과 통합 전자전 능력에 비해 KF-21 보라매는 아직 멀었다 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투자된 비용과 운용 시간이 완전히 다른 라팔과 KF-21 보라매를 상황 인식 능력 및 통합 전자전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버전의 라팔과는 달리 KF-21 보라매에는 아직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 같은 첨단 장치는 탑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라팔보다 30년 뒤에 실전 배치되는 신형 기체인 만큼 좀 더 큰 A4 레이더와 단위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부품들, 예를 들면 최신형 임무 컴퓨터와 센서 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라팔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인식 능력은 F-35의 이오다스 같은 360도 적외선 형상 인식 센서에 비한다면 감도 및 탐지거리가 대단히 약할 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운용에 필수인 편대간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이른바 MADL 같은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KF-21은 5세대 스텔스 버전 블락3로 개량되는 시기를 대비해 이오다스나 MADL 같은 기술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자료들을 검토 및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고 라팔의 항전 장비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향후 30년을 지배하게 될
대세 기술에 맞춰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시킨 이오다스나 무인 전투기 운용에 필수인 MADL 같은 차세대 기술들은 차후 KF-11 블락3가 개발되었을 때 함께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KF-11 블락 1, 2에 탑재된 임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하여 한꺼번에 해당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1 보라매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KF-11 보라매 정통한 전문가는 현재 라팔이 KF-11 보라매보다 우수한 상황 인식 및 통합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팔은 2001년에 실전 배치된 전투기인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량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KF-11 보라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 간다면 라팔과의 격차를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KF-11 보라매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한 설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라팔과 궁극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생각하고 있는 2040년대 중반에 내부 무장창을 갖춘, 즉 에로급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F-35의 이오다스 및 MADL에 근접하는 상황인식 능력과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보유한 KF-11 블락3가 등장하게 된다면 과연 라팔이 어떤 점에서 우위를 내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라팔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 나가겠지만 델타익 플러스 카나드 형상 자체가 가진 한계에서 에로급 스텔스 능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 일부는 라팔에 이른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한국형 F-414 엔진의 개발 완료 시기를 15년 뒤인 2040년대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형 F-414 엔진의 개발 완료 시기와 KF-11 블락3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겹치는 것을 단순한 우연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11에 정통한 전투기 전문가에게 한국형 F-414 엔진으로 소위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질문한 적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시간 날 때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F-16과 라팔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고? 도대체 어떤 점에서 더 우수하냐고 묻는 것인가? F-16은 지금까지 4,600대 이상 생산되었다. 신뢰성은 입증되었고 개발 및 생산 비용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에 본전을 뽑고도 남았으며, 해외 판매를 위한 정면 승부에서도 F-16은 거의 항상 라팔보다 앞서 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기체를 이기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라팔의 단가는 F-16 블락 52 플러스 가격의 약 2배 정도로 비싸다. 한정된 예산을 가진 공군에서 4개 비행대대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와 2개 비행대대를 실전 배치하는 경우 사이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라팔이 개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라 할지라도 자국 영공 절반을 공군의 엄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두고 싶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도를 예로 들어보자. 인도 공군은 중형 다목적 전투기 MMRCA 최종 후보로 라팔을 선정했는데 당시 인도 공군이 요구했던 수량은 126대 정도였다. 다목적 플랫폼 라팔은 제공권 장악 역할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 행동 반경도 좁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비롯하여 F-16 그리고 기타 다른 전투기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나 막상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시점이 되자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인도 공군은 36대에 불과한 라팔 도입에 만족해야 했고 단발 엔진 전투기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된 F-16보다 공대공 전투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더 먼 거리에서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팔이 보다 우수한 전투기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뛰어난 성능이 전투기로서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명심하라. 성능은 뛰어나지만 너무나도 비싼 가격 때문에 자국 영공 방어에 필요 충분한 숫자의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뛰어난 성능이 때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미 차베리는 성능이 전투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키워드는 아니며 오히려 가성비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600대나 생산되며 거의 100년, 한 세기 가까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F-16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규모의 경제, 즉 가성비에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팔도 F-16처럼 4,600대 이상 팔려나갔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수한 성능에 가격까지 내려간 라팔은 큰 인기를 누리며 또다시 팔리게 되었을 것이고 더 커진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선순환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팔과 F-16 그리고 KF-21 보라매의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성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은 생각은 승부의 관건은 바로 생산량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 등장했던 세 글자 땡땡땡의 주인공은 바로 생산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익을 다소 적게 남기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후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해주더라도 KF-21 보라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KF-21 보라매와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돌려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KF-21에 투자하여 블락3, 블락4 개량에 개량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곧 저렴한 운용 유지비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돌려 얻은 수익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이 끊긴다면 개량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전부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다가 제안한 KF-21 보라매 초도 생산량 20-20 방안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연구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가정책기관의 결정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FA-50도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세계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폴란드가 내는 비용으로 블락20로의 개량이 가능했고 블락20로 개량이 되면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 시장과 미 공군, 미 해군 훈련기 시장도 노리고 있는 중이며 단자형 F-50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KF-21 보라매도 FA-50과 같은 전략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정부 역시 방산 수출을 하면서 대출을 과도하게 줬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프랑스 정부는 대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해주면서 라팔을 팔았고 결국 500대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프랑스 언론들이 프랑스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50여 대, 도합 170여 대에 불과한 KF-21 보라매의 생산량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미래 시장에서 라팔이나 기타 다른 전투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